저는 그 사람들도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촛불 집회까지 추진되며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 나영이 사건. 정치권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15년으로 정한 형법 조항 삭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아동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한편 이번 사건의 범인이라면서 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실제로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김모 씨는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사진은 지난 2006년 산악계 카페에 올려둔 자신의 사진으로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며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을 모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번 사건 보시면서 이 아이들 밖에 내놓기 겁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네, 아동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는 법 모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 흉악범죄.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 자녀를 해칠지 모르니 부모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힘들죠. 엄마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놀러 가는 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새끼 내가 지켜야 되는 것밖에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범죄 예방 교육 가운데 가장 흔히 듣는 말은 아무나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 다른 사람이요, 뭐 돈을 주거나 뭐 사탕을 주거나 뭐 과자를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선 안 돼 이렇게 딱 교육을 받았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말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따라가선 안 되라고 대상자를 꼭 집어 말해줘야 효과적입니다. 어린이 성범죄의 무려 74%가 학교 반경 2km 이내, 일명 스쿨존에서 일어납니다. 밤부터는 저희가 꺾고해서 아예 안 보여요, 밤에는.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담배를 피거나 누가 패거나 그 싸움하거나 그런 게 많아갖고요.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도움을 청할 만한 학교 주변 상가가 어디쯤에 있는지 반드시 기억하게 합니다. 성폭력 피해 어린이의 70% 이상이 이웃이나 친척 등 아는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많이 본 어른이 도움을 청해도 정중히 거절하는 연습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근데 의자 사이에 있는 거 좀 키 좀 빼줄래? 엄마가 하지 말래요. 그 다른 사람 차 가까이 가지 말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때 싫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크게 외치면 범죄 예방 효과가 큽니다. 저 차에 열쇠 끼웠는데 자동차 열쇠를 빠뜨렸거든? 야, 이리 와봐. 내성적이어서 소리치는 게 힘든 자녀라면 호루라기나 경보기를 마련해줍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면 팔을 뻗어도 닿지 않을 거리에서 응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잠깐만 가까이 좀 와봐. 아줌마가 물어볼 게 있어서. 먼저 무슨 일이 있으신지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지품에 자녀 이름을 보이도록 써놓는 건 금물.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게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상황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네, 우리나라 장인들의 손기술 그야말로 세계 최고죠. 올해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25번 출전에 16번 종합 우승. 뭐 말 다 한 거죠? 네. 자, 박석호 기자. 그런데 정작 이분들에 대한 그 대우는 이 성과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 올림픽 같은 경우에 금메달을 따면 이 영웅 대접도 받고 좀 생활도 좀 편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기능 올림픽은 금메달을 따도 이 취직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난달 6일 캐나다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로 국제기능올림픽 2회 연속 우승.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는 영예를 얻었는데 이런 성취는 과연 얼마나 기억될까요? 네,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호주 시드니에서는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 판금 분야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유연근 씨. 이 20살 나이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았지만 군대를 다녀온 뒤 취업이 되질 않아서 힘든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기업도 다시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맞는 분야를 찾아서 갈 수도 있다. 근데 기능올림픽 출신의 메달리스트면 현장에서 일을 똑같이 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네, 값싼 노동력만 찾을 뿐 고급 기술엔 관심이 없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역차별을. 한 달은 소주병 한 병 넣고 매일 먹었어요. 기능물품 메달리스트가 동네 철공소에서 일을 한다. 자존심도 있는데 잠수를 탔어요. 연락 다 끊고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길 20여 년. 이제 작은 공장 하나를 마련했지만 이조차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능올림픽 출신에 한해서 만 40세 이상 20년이 지나면 항목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대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자금이 법적으로 항목은 있지만 정부 예산으로 노동부에 잡혀있는 자금이 없다. 실망도 많이 컸죠.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금메달리스트 후배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2000년대 중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안모 씨 역시 이런 경력이 취업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서 결국 전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적응이 안 되죠. 고등학교 때 계속 훈련만 했고 책을 거의 못 보다시피 했으니까 이런 책을 봐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일단 책상에 앉아있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계 최고의 장인임을 증명하는 금메달이 대학 졸업장 한 장만도 못한 현실이죠. 2000년대 초반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모 씨 역시 이 기술보다는 졸업장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야간대학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시급으로 갔잖아요, 회사를. 대졸사도 자급으로 가더라고요. 제 룸메이트도 신입사원인데 아무도 안 들어가서 사용이 되죠. 일단은 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그런 건물에서 일하고 우리가 현장 사무실에 따로 다 있죠. 박 씨는 아예 기능을 배운 것 자체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민을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노가다 일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우대 받고 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학교도 들어간 거고. 2001년에 금메달을 딴 임승호 씨 역시 이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안 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여기랑. 지금은 국내 유명 건설사의 정직원이지만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엄청 좋았지만 그 메달 수상하고 나서는 다음날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허탈한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취직이 안 됐으니까 대학을 먼저 졸업하자 이런 마인드로 생각으로 대학교 진학을 했었습니다. 네, 각고의 노력으로 세계 최고가 되고 나서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한 번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쪽으로 또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몰랐고요. 일단 등록금도 제가 집안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노력 끝에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현실에 대한 아쉬움은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대회 끝나고 할 일이 없다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자기 노력한 만큼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고도 국내에서는 냉대받는 슬픈 금메달.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